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437페이지 10-2번 일람표 속 문자 정렬의 각잡기라는 주제로 문자를 편집하는 몇 가지 기능을 추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을 몰라도 도면을 확인하고 편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부터 설명할 몇 가지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문자를 편집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도면에 있는 여러 문자 객체들의 높이를 한 번에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익힌 내용만으로 여러 문자 객체의 높이는 한 번에 편집을 할 수가 있죠. 바로 특성 팔레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객체 중에서 문자만 편집하겠다. 그 중에서 문자의 높이만 편집을 하겠다. 지금은 3이지만 전체 높이를 5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 선택한 객체들 중에 문자들의 높이만 한 번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정렬 방법에 따라 문자가 커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단일행 문자라는 객체는 간단하게 한 줄로 문자만 표시하는 기능이지만 이때 어디를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문자를 표시할 건지 그걸 설정하는 게 자리 맞추기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중심이고 오른쪽으로 바꾸면 문자의 위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초기값인 왼쪽으로 바꾸면 이렇게 문자가 표시되는 겁니다. 문자를 작성할 때 지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입력한 점을 왼쪽 아래점으로 설정을 해서 문자의 내용을 오른쪽 위의 방향으로 표시한다. 요게 자리 맞추기 값의 정의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의 모든 문자는 이걸 바탕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렬 방법이 다르면 문자의 높이를 편집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의 위치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는 없는 거죠. 예제 도면 중에 텍스트 얼라인 언더바 2014라는 도면을 열어보면 오른쪽에 5개의 문자가 작성되어 있는데 정렬 방법은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3개는 왼쪽이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중간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높이를 2.5에서 3으로 수정을 하면 왼쪽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요 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3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2개도 왼쪽 점을 기준으로 3만큼 높이가 지정이 되는 건데 정렬 방법이 중간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요 점을 기준으로 위로 1.5 아래로 1.5의 높이를 갖도록 문자가 편집되게 되는 거죠. 자, 높이를 3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 정렬 방법이 왼쪽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죠. 요 점을 기준으로 문자의 높이가 설정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흔들리지 않은 거고 정렬 방법이 중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요 점을 중심으로 문자의 내용을 표시하다 보니 전체 문자가 왼쪽으로도 길어지고 오른쪽으로도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고 문자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까지 설명을 했었던 특성 팔레트만으로는 한 번에 작업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하느냐? 문자의 크기를 바꾸는 전용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리본 메뉴의 주석 탭으로 넘어가 보면 왼쪽에 문자라는 패널이 있을 거고 이걸 확장해 보면 몇 가지 기능이 더 나올 텐데 이 중에 숨겨져 있는 버튼 축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버튼에 할당되어 있는 스케일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단축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전체 명령어를 다 스케일 텍스트 요렇게 입력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자주 사용할 것 같다 싶으면 PGP 파일을 편집해서 단축 명령어를 할당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스케일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던 일반 스케일, 축척 기능처럼 1.5배, 2배 요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입력한 높이로 문자의 높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각각 2배로 커져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자가 높이 5를 갖도록 편집해라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뜻이죠. 기능을 실행하면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문자만 힘들게 골라서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객체를 선택을 해도 문자만 골라서 알아서 선택을 해주고요. 객체의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선택한 문자 객체들이 자리 맞추기가 어떤 건 왼쪽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오른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문자를 키우고 싶은 건 왼쪽을 기준으로 크게 하고 싶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크게 하고 싶다. 혹은 각각 문자에 설정되어 있는 자리 맞추기대로 문자의 크기를 제어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옵션이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 대다수의 경우엔 왼쪽 또는 중심이나 중간 요 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왼쪽을 기준으로 높이를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자리 맞추기 값을 지정을 하고 나면 높이를 입력해 달라고 하는데, 이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거리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높이를 본인이 직접 타이핑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를 5로 편집하고 싶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왼쪽이라는 자리 맞추기 값으로 높이를 5로 설정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다, 그걸 기준으로 위치를 잡고 문자의 높이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리 맞추기라는 값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사용을 해보면 그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작성되어 있는 문자는 각각의 칸의 중간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죠. 이 친구들의 경우엔 쭉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 문자만 높이를 2.5가 아니라 4로 편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선택한 문자 객체들은 모두 자리 맞추기가 왼쪽이기 때문에 요 점 각각 작성되어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높이가 2.5에서 4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른쪽과 위쪽으로 높이가 편집됩니다. 때문에 특성 팔레트로 높이를 편집을 했다면 문자를 쭉 선택을 해서 이동, 무브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적절한 위치를 이렇게 다시 잡아줘야만 하겠죠. 그리고 축척,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해서 문자의 높이를 편집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문자의 위치를 다시 편집해줘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편집을 하는 게 편하냐? 앞에서 사용을 했었던 스케일 텍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문자가 중간점을 기준으로, 요점을 기준으로 높이가 커지면 위치를 다시 편집할 필요가 없겠죠. 각각 문자의 미들 센터를 기준으로 높이를 편집하면 되니까 이땐 중앙 중간 MC를 기준으로 높이를 5로 설정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문자의 자리 맞추기 값이 왼쪽일지라도 요 문자의 중간 중심을 기준으로 문자의 높이가 5가 되도록 편집을 해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형상까지, 예를 들어 요 친구를 문자뿐만 아니라 선이나 폴리선이나 이런 것까지 크기를 편집하고 싶다면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객체들은 그대로 두고 문자의 높이만 편집하고 싶다면 스케일 텍스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위치는 흔들리지 않고, 혹은 본인이 지정한 자리 맞추기 값을 기준으로 문자의 높이만 편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의 높이만 편집하는 건 생각보다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문자들, 이것들의 문자 높이만 한 번에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를 한 번에 4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 자리 맞추기 값이 왼쪽이기 때문에 위와 오른쪽으로 문자가 표시되고, 그래서 위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요 선이 문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당연히 편집을 해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스케일 텍스트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위치를 이동시킬 필요 없이 문자의 높이만 편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전체 왼쪽의 중간, 그러니까 중간 왼쪽을 기준으로 높이를 4로 지정을 하면 문자의 높이를 편집한 뒤에 위치를 편집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문자의 높이를 제어하는 스케일 텍스트라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의 위치를 정렬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자를 쪼로록 정렬시킬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왼쪽처럼 표가 작성되어 있을 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배열하고 싶다, 그럴 때도 있을 거고, 그냥 개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문자들을 한 줄로 맞추고 싶다, 이럴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전용 기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아주 무식하게 재래식으로 문자를 편집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립으로 하나씩 요렇게 문자의 위치를 맞추는 분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렬시킬 문자가 3개, 4개 요 정도밖에 없다면 하나씩 움직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겠지만, 왼쪽의 표처럼 한 번에 수십 개를 정렬시켜야 한다면, 그리고 한 번에 수십 개를 정렬시킬 일이 여러 번 있다면 문자를 정렬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정렬시키는 텍스트 얼라인, 문자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기능은 오토캐드 2015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버전 2014까지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정렬시키지는 못하고요. 이런저런 편법을 사용을 해야 해요. 일단 문자 정렬부터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자 정렬의 경우엔 텍스트 얼라인이고요. 텍스트에서 T, 얼라인에서 A, TA라는 단축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을 실행하며 문자를 선택해달라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문자만 골라서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객체를 선택하면 문자만 알아서 필터링 되니까 굳이 하나씩 골라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정렬시킬 문자 객체들을 다 선택을 했다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정렬할 문자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점이라는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그 문자 객체를 선택을 하면 되고, 특정 좌표를 입력해서 그 좌표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점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맨 위에 있는 문자 객체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되니까 이 문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정렬할 수 있는 건데, 직교 모드가 켜져 있어서 어떤 기능인지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교 모드를 끄게 되면 이렇게 대충 어떤 원리로 정렬시키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맨 앞이 일정하도록 지정을 하면 되니까 직교 모드를 켜거나 혹은 쉬프트를 눌러서 임시로 직교 모드를 켠 상태에서 아래쪽을 지정을 하면 문자가 이쁘게 왼쪽으로 쭉 정렬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가운데로 중간을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실행할 때 명령행을 잘 살펴보면 정렬과 옵션이라는 키워드가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명령행을 보면 현재 설정은 정렬은 왼쪽, 간격 모드는 현재 수직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정한 좌표 또는 선택한 객체의 왼쪽을 기준으로 문자를 나열할 거고, 그리고 나열할 문자들의 간격은 현재의 수직 간격을 기준으로 나열을 하겠다. 이렇게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선택한 문자들과 앞에서 선택한 문자들은 수직으로 쪼로록 나열되면 되는 거니까 모두를 현재 수직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왼쪽이라서 선택한 문자 객체의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됐던 건데, 지금은 왼쪽이 아니죠. 수직인데 중간을 중심으로 나열해야 되니까 중심 또는 탑 센터, 미들 센터, 버텀 센터, 그러니까 센터가 들어간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이 친구들을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수직으로, 그리고 TC, 탑 센터를 사용을 해서 문자를 정렬할 건데 그 기준은 요 객체다. 그러면 기준으로 삼은 문자 객체의 탑 센터 자리 맞추기 점을 기준으로 문자를 정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교 모드를 켜거나 혹은 쉬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선택한 문자들이 가운데로 이쁘게 정렬되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문자 객체가 아예 요 칸의 중간에 정확하게 위치했으면 좀 더 이쁘게 정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조선으로 선을 하나 요렇게 그려준 뒤에 요 문자를 요 선의 중간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은 자리 맞추기가 중간 왼쪽인데 요걸 중간 중심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문자의 가운데점을 쉽게 클릭할 수 있을 거고, 요 상태에서 요 선의 중간점에 이렇게 그립으로 편집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칸의 중간에 정확하게 문자가 위치한 거고, 요걸 기준으로 쪼로로록 나열시키면 왼쪽 오른쪽은 정확하게 중간으로 갈 겁니다. 근데 각각의 문자가 정확하게 요 칸의 중간, 위아래로도 중간으로 오느냐, 그건 불확실하죠. 모드를 현재 수직으로 사용하면 요거에 맞춰서 수직 배열만 해주는 거니까 간격까지는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옵션을 사용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지막에 있는 친구도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시켜줘야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보조선을 하나 긋고 문자의 자리 맞추기 값을 중간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준 뒤에 그립을 사용해서 중간점에 정확하게 위치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편집을 한 뒤에 텍스트 얼라인, 문자 정렬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정렬 방법을 중간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그런 다음 옵션에서 나열할 간격을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 수직은 기준점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배열, 현재 수평은 기준점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배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4개의 문자를 가로줄을 맞추고 싶다. 그럴 때 수평 배열을 사용하는 거고요. 간격 설정의 경우엔 문자와 문자의 간격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이때의 간격은 문자와 문자의 기준점 간 간격이 아니라 문자와 문자의 외형선의 간격이에요. 때문에 간격 설정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고 그 대신 전체 문자의 간격을 한 번에 동일하게 맞추겠다. 이럴 땐 분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간격두기 모드를 균일하게 분산 요걸로 바꿔놓고 요 친구들을 쭉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 맨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문자를 나열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끝점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문자들이 동등한 간격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나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선의 중간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선택한 모든 문자들이 각각의 칸의 정확히 중간에 나열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수평 배열을 맞추고 싶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옵션을 수평, 현재 수평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4개의 문자, 이 친구들을 나열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나열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수평 높이를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렬 옵션에서는 문자의 자리 맞추기,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정렬시킬 건지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고 옵션에서는 분산이냐 수직이냐 수평이냐 간격 설정은 문자의 외형선 간의 간격이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걸 또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간격을 대충 1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 2개의 문자를 위에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면 이 문자의 삽입점 요 점과 아래쪽에 있는 문자의 삽입점 이 2개의 간격이 제가 입력한 10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문자를 감싸는 가장 작은 사각형의 아래점 그러니까 대충 선을 그려보자면 요쯤이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문자를 감싸는 가장 작은 사각형의 맨 위에 점 그러니까 대충 요 선이 되겠죠. 이 2개의 간격이 10이 되도록 지금은 제가 대충 그렸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 2개의 외형선의 간격이 정확하게 10이 되도록 문자를 배열하는 겁니다. 문자 객체에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를 감싸는 가장 작은 사각형의 간격을 기준으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에서 옵션의 간격 설정 요건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텍스트 얼라인은 방금 보셨다시피 문자의 좌표를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나열되는 기준은 좌표가 아니라 문자 객체의 형상을 감싸는 가장 작은 사각형을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나열을 하겠다. 이 친구들을 맨 위에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나열을 시켜도 각각 문자 객체의 좌표는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하면 삽입점의 X축 좌표의 위치가 다양함으로 표시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좌표를 기준으로 정렬시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의 맨 왼쪽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라서 자리 맞추기 값이 같더라도 좌표는 다르게 설정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텍스트 얼라인 문자 정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2014까지의 버전에서는 어떻게 문자를 맞추느냐? 그건 특성 팔레트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조금 뒤로 이렇게 돌아간 뒤에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면 이 친구들을 왼쪽을 기준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삽입점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만 선택을 한 후에 특성 팔레트에 표시되는 좌표 요걸 컨트롤 C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러 개를 쭉 선택한 후에 X의 위치를 동일하게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14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자가 동일한 자리 맞추기 값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리 맞추기 값을
바꿔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일정하게 만든 도면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어떤 자리 맞추기는 삽입점을 편집할 수 있고 어떤 자리 맞추기는 삽입점을 편집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문자 정렬점을 편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삽입점의 좌표를 이렇게 복사하고 여러 개 선택한 후에 문자 정렬점에 붙여 넣게 되면 위에 있는 문자들은 정렬점을 편집할 수 없죠. 그래서 위치가 변하지 않고 정렬점을 편집할 수 있는 것만 문자에 할당되어 있는 정렬점이 이렇게 편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팔레트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일단 문자의 자리 맞추기를 이렇게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위아래로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좌우의 좌표는 어차피 붙여넣어서 편집할 거니까 문제되지 않지만 위아래로 위치가 흔들리면 다시 한번 편집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낮은 분들은 한 가지 기능을 더 알아둬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명령어로는 justify text, 자리 맞추기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단축 명령어가 없어서 전체 명령어를 다 입력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기능을 실행을 하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하고 객체의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리 맞추기를 뭘로 바꿀 거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문자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 맞추기 값만 깔끔하게 편집됩니다. 이렇게 justify text를 사용하면 문자의 위치 변동 없이 자리 맞추기 값만 바꿀 수 있고 그러면 특성 팔레트에서 좌표를 복사한 후에 여러 개의 문자에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앞의 도면에서 봤었던 이런 표 같은 경우 중간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 이럴 때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justify text 요 기능으로 전체 문자들을 가운데로 정렬시켜야 하니까 대충 중심 C가 들어간 거 아무거나로 이렇게 편집을 해준 뒤에 기준으로 삼을 문자에서 삽입점 또는 정렬점 센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삽입점은 편집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정렬점의 X좌표를 쭉 복사한 후에 여러 개의 문자에 한 번에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선택한 문자들이 정렬점의 좌표가 같게 편집됐기 때문에 눈에 볼 때 가운데에 정렬된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2015부터는 텍스트 얼라인 요 기능 하나만 알고 있으면 문자를 정렬시킬 수가 있고 사용하는 오토캐드의 버전이 낮다 또는 텍스트 얼라인에서 옵션을 잘 모르거나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게 귀찮다 그런 분들은 justify text로 자리 맞추기 값을 하나로 맞춘 뒤에 특성 팔레트에서 좌표를 편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를 편집하는 세 가지 기능, 선택한 문자의 높이를 입력한 값으로 바꾸는 스케일 텍스트, 그리고 선택한 문자들을 정렬시키는 텍스트 얼라인, 마지막으로 문자의 위치는 바꾸지 않고 자리 맞추기 값만 바꾸는 justify text, 이렇게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익스프레스 툴스에 탑재되어 있는 텍스트 핏, 요런 기능도 있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없는 기타 기능들도 오토캐드엔 탑재가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익혀주는 건 좀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편적으로는 요 정도만 알아두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